결핵과 수두, 옴, 머릿니 모두 대표적인 후진국병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질환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인과 예방법 살펴봅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결핵 살펴볼까요? 흔히 가나다한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죠. 거의 사라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 결핵 환자가 가장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결핵은 공중 보건 상태나 의료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결핵 환자 수는 10만 명당 14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00명 정도가 결핵으로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머릿니나 옴도 보릿고개를 넘던 6, 70년대 유행하던 질병 아닙니까? 근데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 같은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 걸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 위생 환경이 안 좋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위생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 발병하는 질환도 있었습니다. 원인과 예방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을 둔 대학생. 최근 머리가 갑자기 참을 수 없이 가려워졌습니다. 찬빗을 사서 머리를 빗어보니 하얀색 벌레 수십 마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머릿니입니다. 머리인기가 있는 경우는 가장 흔한 증상이 가려움이기 때문에 긁어서 이제 상처도 날 수가 있고 수침처럼 진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탈모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조직 검사. 뇌혈관 질환을 알아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시설. 이불과 침대 시트 등 공용시설이 많아 전염병에 취약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면 금세 모든 환자들에게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옴이 바로 이런 환경에서 발생한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뇌혈관 질환이 늘어나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또 요양병원 같이 집단적으로 그런 생활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옴이 좀 증가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옴은 발병 초기에 조치를 취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시설은 환자 관리를 전문가가 아닌 요양보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이제 장기 요양 시설 전수에 대해서 옴 실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시설장들에게 시설 청결이나 이런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 국경 간 장벽이 낮아지고 이동이 활발해진 것도 후진국형 질병이 다시 고개를 든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위생이 청결하지 않은 나라를 방문했다. 그 지역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돼 귀국하면서 전파원이 되는 겁니다. 이주민들이 그 나라의 토착 질병을 옮겨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자기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병들을 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머릿니라든지 옴이라든지 전염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머릿니와 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사라졌던 기생충들이 되살아난 데 이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바이러스성 전염병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 결핵은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걸치면서 사람들한테 감염이 됐죠. 그럼 그 당시에 감염된 세대들이 아직까지 대부분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중 일부가 이제 발병하면서 국내에 이미 결핵균이 잠복한 상태에서 다시 확산되는 겁니다.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감염자 중에서 발병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화학치료 혹은 잠복결핵 감염치료 대상을 확대해서 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결국 결핵이 다시 확산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핵 환자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2위 국가인 에스토니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은 4배, 유병률은 5배 높습니다. 그렇지만 사망률은 2배 이하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결핵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생 환경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전형적인 후진국병과 달리 백일해와 A형 간염은
위생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다시 고개를 든 질병입니다. 어릴 때 자연 감염이 안 돼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사라지다 보니 항체가 없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져 발병한 겁니다. 백일이라든지 A형 간염들을 꼽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선진국이 되면 이제 위생이나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노출돼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소아 연령대나 젊은 연령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발병하는 패턴으로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 감염병 감시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A형 간염 환자 10명 중 7명은 20, 30대였습니다. 특히 A형 간염의 경우 생산 연령층인 20, 30대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의무 예방접종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A형 간염은 지금 1군 전염병에 묶여 있고요. 그러니까 1군 전염병은 수인성 전염 질환에 해당되는 기 때문에 묶여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2군 감염병으로 이제 다시 좀 위치 조정을 하고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관리하는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해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1군이냐 2군이냐라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A형 간염에 대해서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비용 지원을 해서 접종률을 올리느냐, 이게 실제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진국형 질환들은 전염력이 강한 만큼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지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국가 전염병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화면 보니까요.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한참 어렵던 시대에 겪던 질병이 재발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겠죠? 네, 항상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결핵이나 수두의 경우 예방 접종 시기가 구분지어져 있으므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결핵의 경우 발병하면 약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 완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삶의 질도 덩달아 높아지는 건 아니겠죠. 국민 개개인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겠지만 이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영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